배고픔에 미쳐 전 세계, 아니 우주를 멸망시키고 있는 마블 히어로들. 오늘은 마블 좀비 파트 2 시간인데요. 해당 이슈 이전의 이야기는 댓글과 설명란 혹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간단한 요약을 해드릴 것이기에 오늘의 영상부터 시청하신 후 넘어가셔도 무관하답니다. 그럼 마블 좀비 파트 2 시작해보죠.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이 침과 동시에 지구에 퍼진 좀비 바이러스. 해당 바이러스에 히어로들이 전부 감염돼 버리면서 지구는 순식간에 멸망해버렸고, 그 와중 좀비 히어로들은 갤럭투스까지 먹어버리며 우주 이동 능력을 포함한 코스믹 파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능력을 이용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행성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마블 좀비들이 먹을 것을 찾아 우주로 떠난 지 언 40여 년이 흐른 후 이들은 결국 온 우주의 생명체들을 전부 먹어버리게 됩니다. 더는 먹을 게 없자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좀비들. 여기서 타노스는 이게 다 헐크가 남들보다 2배씩 먹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그를 탓하기 시작하는데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시비를 걸자 헐크는 타노스의 머리를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입이 하나 줄었으니 2배로 먹어도 상관없겠네라고. 한편 이들의 리더격이 되는 자이언트맨은 좀비들을 진정시킨 후 현재 차원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지구로 돌아가 리드 리차드가 만든 차원 이동 포탈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지구에는 아직 좀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숨어 지내고 있는 인간들이 남아있다는 점이죠. 망해버린 지구에서 조심히 길을 걷고 있는 한 아이. 이때 갑자기 들리는 비명소리. 이 아이는 혹시 또 다른 생존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얼른 건물의 잔해를 들춰내보는데, 거기에는 머리밖에 남지 않은 좀비 호크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크아이는 말합니다. 이제 더는 배고프지도 않고 그저 40년간 혼자 지내 너무 외롭다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이죠. 이들이 함께 도착한 곳은 멸망 후 다시 지어진 뉴 와칸다. 뉴 와칸다의 리더는 당연히 블랙팬서 티찰라였으며, 재미있는 점은 좀비인 자넷 벤단 역시 이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좀비들이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꼬마아이가 데려온 호크아이 머리 역시 오랜 기간 인간을 섭취하지 않다 보니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죠. 그날 밤 티찰라와 레이놀즈는 호크아이에게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친 결과 좀비이기는 하나 정신 상태는 일반 인간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번 테스트로 좀비 세계 속 일말의 희망을 얻은 티찰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행해지는 암살자의 기습. 티찰라는 이 암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시작했고, 소란스러움에 놀란 자넷이 급하게 들어와 그를 구해주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처가 너무 깊어 살릴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티찰라를 물어버리는 자넷. 이는 그를 좀비로 감염시켜 목숨이라도 유지시키려는 것이었죠. 이후 피맛을봐 배고픔이 돌아온 자넷과 막 좀비로 변해 식욕이 넘치는 티찰라는 암살자를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현자 타임이 찾아온 이들은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배고픔이 사라질 때까지 스스로들을 감금시키러 마음먹죠. 자, 그렇다면 티찰라에게 암살자를 보낸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뉴 와칸다의 왕자를 넘보고 있던 말콤 코르테즈. 말콤은 예전부터 좀비들을 교화시키려는 티찰라의 정책에 반대하며 자신의 세력을 몰래 키워나가던 인물인데요. 암살에 실패하자 이번엔 좀비로 변한 리더를 가만히 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뉴 와칸다의 안에 있는 좀비들은 물론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라면 모두 죽여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생각과 동의하는 자들을 모아 이를 실행하려 하죠. 그런데 말콤이 방아쇠를 당기기 바로 직전 하늘에서 마블 좀비들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헐크는 내려오자마자 인간들을 마구 먹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자이언트맨은 이런 헐크를 말리며 우리가 배불리 먹기엔 인간들이 부족하니 이들을 가축처럼 사육해나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자 제시합니다. 이때 뜬금없이 자이언트맨을 공격해 그의 머리를 반이나 날려버리는 스파이더맨.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먹지 않아 정신이 조금은 돌아온 것이었죠. 스파이더맨은 말합니다. 과거 슈퍼히어로로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그리고 이때부터 스파이더맨의 의견과 동의하는 좀비들과 그저 배고픔에 미친 좀비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과학자 레이놀즈는 좀비들조차 뚫지 못하는 방어막을 마을 주변에 발동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어막 안에 이미 가장 강한 좀비 중 한 명이었던 글래디에이터가 들어와 있다는 점. 그리고 미칠 대로 미쳐버린 그는 티찰라의 가슴을 뚫어버리고 스파이더맨을 반으로 잘라버리는 등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자를 박살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마지막 남은 인류의 희망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 이때 거대 강철 슈트를 입은 사내가 나타나 글래디에이터를 밟아버립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엑스맨의 일원이었던 포지. 혹시 몰라 지구에 남아있던 아이언맨의 슈트를 강화해뒀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공격에 큰 데미지를 입은 글래디에이터는 스파이더맨과 루크 케이지의 협공에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좀비들. 이들은 더 이상 이곳에 힘을 쏟기보단 애초에 지구에 다시 돌아온 본래 목적인 리드 리처드의 포탈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하는데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인 부분이었죠. 좀비들이 떠나자 자신들을 위해 싸워준 스파이더맨과 루크 케이지를 치료해주는 이들. 그리고 여기서 티찰라는 스파이더맨에게 왜 지구로 돌아온 것이냐 묻는데요. 이에 스파이더맨은 당연히 먹을 것 때문이라며 이전 차원에는 먹을 게 없으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 리처드의 포탈을 찾으러 돌아왔다 설명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포지. 사실 차원이동 포탈은 이미 예전에 포지가 뉴 와칸다로 옮겨뒀던 것이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혹시 몰라 이곳에 빼돌려둔 것이며 현재는 고장난 상태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는 자신들도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포탈을 찾으러 갔다가 인간들이 이미 빼돌린 것을 깨닫고 열이 뻗칠 대로 뻗친 상태로 다시 뉴 와칸다로 돌아온 좀비들. 재미있는 점은 티찰라와 동료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좀비들을 마주한 티찰라는 포탈을 사용하게 해줄 테니 그저 조용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공격하지 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좀비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방어막이 열리자마자 좀비들을 공격하는 티찰라 일당. 좀비들을 가만히 두면 다른 차원들 역시 멸망해버릴 것을 우려해 죽든 살든 일단 싸워보기를 택한 것이었죠. 다시 한번 시작되는 난장판 전투. 해당 싸움은 굉장히 치열했으나 자넷이 한순간의 실수로 죽게 되면서 수적으로 밀리게 됐고 결국 나쁜 좀비들이 승기를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빈틈을 보이다 보니 결국 좀비들은 마을 깊숙이까지 들어가 숨어있던 인간들에게 도달하게 되는데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다며 인간을 입에 넣으려는 자이언트맨.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더는 움직이지를 않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지가 않아라고.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먹지 않아 완벽한 타이밍에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죠. 황당하게도 이는 다른 좀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갑자기 돌아온 제정신 때문에 혼돈에 빠진 좀비들과 인간들. 이제 어쩌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때 자신은 아직 배가 고프다며 헐크가 요란하게 등장합니다. 모든 좀비들은 너도 조금만 참으면 제정신이 돌아올 것이라며 그를 말리지만 당연히 헐크의 귀에는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자신을 말리는 좀비 반 이상은 박살내버리죠. 한편 이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던 레이놀즈는 생각합니다.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는 헐크를 말리려면 배고픔을 해결해줘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서 일부러 헐크에게 먹혀버립니다. 실제로 레이놀즈를 먹고 나니 인간 배너 상태로 돌아간 헐크. 배너는 자신이 다시 헐크로 변한다면 모두를 먹어버릴 것 같다며 그 전에 목숨을 끊어달라 부탁하는데요. 좀비들 역시 마음은 아프지만 그의 말에 동의했고 최소한의 고통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비 사태는 일단 끝이 나게 되죠. 좀비 사태 이후 자신들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껴 직접 삽을 들고 인간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좀비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같이 연구해 나가며 차원 이동 포탈까지 고치게 되는데요. 완벽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자 좀비들은 말콤과 포지를 불러 미팅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미팅에서 제시한 것은 현재 차원은 이미 멸망해 인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기가 힘드니 자신들이 이곳에 남고 인간들은 자원이 풍부한 세상으로 넘어가게 하자는 것. 누가 듣기에도 제일 이상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에 격렬히 반대하는 말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데요. 사실 자신은 인간이 얼마 남지 않아 권력자 행세를 할 수 있는 현재 세계가 마음에 들며 그동안 포탈을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자신이 고장을 내놨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해당 사실을 듣고 격분하는 좀비들. 하지만 말콤은 이들이 반응할 타이밍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포탈을 발동시켜 모든 좀비들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달려드는 포지를 때려눕히곤 말하죠. 저 녀석들은 어차피 사라져야 할 녀석들이었다고. 지금부터는 내 세상이라고. 네, 여기까지가 마블 좀비 파트 2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점점 더 내용이 심오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관람평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차원으로 보내진 마블 좀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질 마블 좀비 파트 3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